네. 썸네일로 바꿔놓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대표 정호진입니다. 예,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모처럼 만에 계룡산 동학사 자락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을을 맞아서 많이들 산행을 하셨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올 여름에 무척 많이 묻었고 늦더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현재 단풍이 거의 아직 들지를 않았더라고요. 군데군데 좀 단풍이 들긴 했는데 여전히 푸릇푸릇한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아마 11월로 접어들어야지만 그때 제대로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쉬웠고요. 단풍보다는 사람 구경을 더 많이 해서 이제 가을은 없고 바로 겨울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도 많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10월 28일 정호진의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둔 대로 오늘 4가지 아이템 관련돼서 여러분들 말씀 나눌 텐데요. 저희 시작과 함께 부커스님, 서정현님 오늘도 본방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커스님이 이번 주도 영차 방송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영차 하고요. 맨 먼저 출첵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정현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파병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전을 남북 대립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이 이 현안을 가지고 역시나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4일인가요? 그 폴란드 대통령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같은 날일 겁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예. 우크라이나 협조받아서 북한군 포격하고 그거 찍어서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하면서 난리가 났고요. 아울러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서 이건 파병이 아니다. 총알바지다. 용병이다. 라는 얘기를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이 또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미국 등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북한군 파병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사실 이를 둘러싸고 도대체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급발진하는 거친 현상, 흥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도리어 국민들은 차분하게 이 상황이 왜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되며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살상무기 지원 검토를 비롯해서 심리전 준비, 총알바지 등등 도리어 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정원 같은 경우는 북한 포로가 생길 테니까 우리가 가서 직접 신문하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엄청나게 지금 치고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부분 몇 가지 좀 앞으로 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이어지는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 뭐냐면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파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아마 뽑고서 그거를 전제로 하고 갔을 텐데 많은 분들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군사 지원에 대한 것, 특히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것을 전수받았지 않겠냐. 그리고 북한 에너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았을 거다. 특히 군사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 자체로만으로도 남한
대한민국 한반도 전반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쪽 같은 경우 지금 쿠르스쿠스 이쪽으로 보낸다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에서까지 가는데 한참이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타격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파병한다고 했을 때 그로부터 러시아로 받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 대가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한반도의 긴장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신속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부분은 말에 대한 부분, 말폭탄만 쏟아내고 있다라는 게 아마 국민들로부터는 한심하다. 왜 저러는가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김건희 씨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집권위의 가장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말폭탄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차분한데 도리어 윤석열 정부가 더 흥분하고 급발진하고 있다. 도리어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나름의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은 말폭탄이라도 쏟아내면서 북한이나 러시아에 위협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그냥 아들을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소상공인 비롯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대한민국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도리어 먹고 사는 문제 좀 일이라도 좀 신경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정부가 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국민을 위한 안전보다는 본인들의 정책 입지를 어떻게 하면 반전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국민적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요. 가혹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러한은 훌륭한 교류와 상호의 이해와 협력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지금 주지원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저는 러시아의 이런 외무부 대변인의 입장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국제 외교전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물타기를 하고 등등 하고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일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것인가를 골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모습보다는 강변일변도에 도리어 대한민국을 진짜 무슨 우크라이나가 남북 대리전을 치를 것이냐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지난주 그 갤럽 조사에서 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이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비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66%였고요.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이 13%였습니다. 이거는 몇 배죠?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비군사적 지원이 66%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까지 언급을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보다 더 높은 16%였다라는 것이죠. 16%.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한반도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도리어 국민들의 지혜가 윤석열 정부보다 더 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반증이 이 여론조사에서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 한기호 의원이 했던 그런 발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위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쏟아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받아주고 있는 신원식 안보실장,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부 내에서도 한기훈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풀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외교와 관련돼서 짧습니다. 지식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일단은 러시아는 수교 국가입니다. 수교 국가예요. 근데 이번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조치는 첫 번째는 러시아에 대해서 불러서 초치한 것밖에 없어요. 초치한 것밖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러시아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다각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입장도 사실은 갈래가 나눠져 있어요. 한러 교류를 또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누구를 보내든 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서 넣을 수 있는 압박은 다 넣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가 지금 미국도 사실 별다른 걸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했던 거라고는 25일이었나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을 했어요. 여기에서 북한군 관련된 얘기가 다뤄진 건 맞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이 지금 대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11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특히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북한군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자체는 이 사람들에게는 반가울 리가 없는 부분이에요. 반가울 리가 없고 연신 미국이 외교에 있어서 계속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문매를 맞고 있는데 북한군이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호재가 결코 아닌 악재죠, 악재.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막 살상무기 얘기하지 무슨 폭격 얘기하지 하니까 아마 김용현 신원식 안보실장 불러서 야 좀 톤 다운 해라. 너네 톤 다운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이런 얘기가 좀 잦아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 대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이미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과는 23차례 서신도 교환했고 뭐 푸틴과의 관계는 이전에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기까지 한 2달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뭐 해리슨이 되면 일단은 뭐 큰 변화는 없을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이 지금 북한군 파병 또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오늘 광고 드리면요. 오늘 오후 7시 편파TV에서 진행되는 배상훈 정종권의 끝장 토론에서요. 바로 이 북한 파병과 관련된 부분, 미국 대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본 총선과 관련 얘기까지 두루두루 다룹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는 사뭇 다른 시각으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진짜 끝장 토론 광고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끝장 토론 팀에서 정호진의 브리핑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돌 맞겠다고 했는데 윤핵관은 대통령 사과, 김여사 서면 사과를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는요. 윤핵관들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경향신문에서 직접 단독 보도 비슷하게 취재를 한 거고 윤핵관 측과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최근에 MBS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도 떨어져 지금 김건희 탓이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정도는 좀 받아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괄적 사과하고 김건희 씨는 서면으로 사과해라 이런 부분을 제안했다고 하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라는 게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나오고 나서요. 그래. 뭐 저 정도면 좋아. 이런 것은 단일도 없습니다. 단일도.
바로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범죄가 지금 13개인데 무슨 서면 사과냐라고 난리가 났었고요.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예전에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올 1월에 명품백을 두고서 사과하니 많이 문자 주고받았던 게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과를 할 정부였으면 제가 보기에는 애시당초에 하고도 남습니다만 저는 이 기사 봤을 때 과연 친윤의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결코 받아들일 제안이 아닌데 뭐 이거는 뭔가 좀 그래도 위기감을 느낀 일말의 제스처 아닌가 싶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지금 윤핵관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오늘 아침부터 떠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해법 자체는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 기사도 있지만 여론 기대치에 못 미치면 무용지물이다 했는데 과연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돌아선 민심이 다시 되돌아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 자체가 또다시 거짓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가 조작은요. 예전에도 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중대한 경제사범이에요. 특히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서요. 2가지 범죄에 대해서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경제범죄였고요. 두 번째는 한참 핫한 이슈였던 사이버레카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니 주가 조작이야말로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엄청난 중대한 범죄 중의 범죄인데 아니 이거 관련돼서 지금 검찰이 내놓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돼서 숱하게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더라도 이게 거짓이라고 들통이 나는 속에서 그냥 이대로 덮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거는 좀 짧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또 대통령실 거짓 해명 드러났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사실 오늘 이거를 좀 탑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탑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 부분을 약간 뒤로 돌렸는데요. 이건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신용한 윤석열 대통령 캠프의 정책총괄 지원 실장을 맡았던 신용학 씨가 대선 당일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 긴 전략회의를 할 때 3월 8일 한국미래연구소 다시 말해 명태균 씨가 사실 움직였던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외장 하드에 남아있었던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고서 대외비로 되어 있는 그 보고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신용학 정책총괄지원실장 이 분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그게 2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짓이 일단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는 단절했다. 소위 말해서 손절했다라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누누이 밝혔는데 아니 손절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선 당일 전략회의 하는데 이 여론조사 보고서가 올라가서 이 보고서를 보고서 전략을 짰냐는 말이죠. 두 번째 뭐냐면 명태균 씨의 거짓말인데 명태균 씨는 자기가 한 여론조사를 전하지 않았다. 전 강혜경의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들의 인물들이 모인 그 회의에서 이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아니 3월 9일 대선 당일날 무슨 대책회의를 해야 하는데요? 아니에요. 대책회의 다 합니다. 모든 당 다 해요. 왜냐하면 그날 실시간으로 물론 이제 사전투표 포함은 알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투표율이 나옵니다. 지역 투표율 나오고 등등 하면서 지금 미리 전날 받은 여론조사 결과서를 보고 투표 동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어요. 투표 동료와 관련된 부분은 투표하는 당일 이건 불법 선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 조직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 조직 라인 가지고 어디 투표율이 어떠냐 어떠냐 물어보면서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서 뭘 해라, 투표율 동료를 해라 이런
소위 말해서 선거 전략은 투표하는 당일날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이미 강혜경 씨 말로는 81회 총괄 대선 후보 들어가기 전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81을 했고 이 중 23회 같은 경우는 대비의 여론조사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드러나는데 윤석열 정부 캠프에 있었던 정책실장이 밝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그동안 강혜경 씨가 밝혔던 부분과는 사뭇 다른 여진으로 저는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벌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제밥 뿌리기 시작했죠. 이 죄송합니다. 이 지금 신용한 씨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주변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단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 자체가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윤핵관을 비롯한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간단한 회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3월 9일 대선 당일날만 명태균의 비공개 여론조사, 소위 말해서 돈 받고 하지 않는 여론조사 이 테이블에 올랐겠냐?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왔을 거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보고를 할 때 여기 회의 때 있는 사람만 보고했겠습니까? 아니 명태균 씨도 얘기했잖아요. 매일 윤석열한테 보여줘야 돼 했는데 당연히 보여줬을 거고 더군다나 본인이 확실하게 이겨 하는 여론조사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어디 여론조사야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여론조사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때문이라는 여론조사가 제일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게 어디 조사 어느 기관에서 했어? 갤럽이야? MBS야? 코리아 리서치야? 물어보듯이 당연히 조사 기관이 어딘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비공개로 돈도 주지 않고 했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그날까지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다. 다시 말해 그러면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적인 줄거리는 첫 번째, 여론조사의 이 불법성, 소위 여론조사를 조작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대선에 이거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포함입니다. 어떻게 활용됐느냐. 그리고 이 많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3억 7천여만 원의 돈을 받지 않았고 그 받지 않은 것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될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관통한 핵심은 김건희 씨의 개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 초지일간 말씀드리지만요. 이 부분의 시작은 김영선 씨의 공천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가 개입했냐로 시작돼서 중간에 여론조사 조작 비롯해가지고 돈 받지 않은 여론조사 여러 갈래 심지어 명태균과 같이 했던 정치인들 두루 펼쳐졌지만요. 결국은 이 사건의 마지막도 여론 조작을 했느냐, 그다음에 돈도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이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개입했냐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했을 때 강혜경 씨가 아마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강혜경 씨가 그때 창원지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한국미래연구소의 법적인 대표 김모 씨, 김땡땡 씨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건의 몸통은 명태균 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몸통은 김건희 씨예요, 사실. 근데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이러저러 SNS 대화 내용 공개하고 등등하고 수많은 라디오 인터뷰 하는데 왜 검찰은 명태균 씨 소환 조사를 빨리 안 하나요? 원래 이럴 때일수록 몸통인 사람 빨리 소환 조사 해가지고 갖고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 인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래 검찰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정도쯤 됐으면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어떠 할 것이다가 나와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명태균을 불러야 됩니다. 아직까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소환 조사에 대한 얘기는 1도 없는 상황. 거의 제2의 도이치모터스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김민수 씨 반갑습니다. 서장님께서 끝장토론 편집장님 평소 과격하셨나요? 크크크 하셨는데요. 편집장님이 오늘 아주 폭넓은 지금 정보와
본인의 견해를 밝힐 텐데요. 저의 견해와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우리 편파TV 편집장님, 대표님 한번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도 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 관련돼서는요. 제가 저 진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명태균 씨 빨리 소환 조사해라. 뭐 지난번에 깡통폰 4개 제출하 그랬는데 다 없애고 또 등등 할 거다. 뭐 그럼 뭐 강혜경 씨한테도 다 지워버려 등등 했는데요. 빨리 소환 조사해서 김건희 씨 이거를 털고 싶으면요. 명태균 씨 빨리 소환 조사하고요. 김건희 씨 소환 조사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건 특검 아니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4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저 지지율의 윤 대통령 피해 전략 변경 검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MBS 갤럽 여론조사 최저치, 저는 이제 최저치란 말도 별로 의미 없어요. 최저치 감흥도 없어요. 이 찍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뭐라고 이때 얘기했냐면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약간 좀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 9월 초에 여론조사 지지율 딱 떨어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번엔 좀 충격이 컸나요? 뭐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TK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2주 만에 13%가 부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해서 그런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세계일보가 내놓은 기사는 그래서 PI를 바꿨다는 겁니다. PI를 바꿨는데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 사진을 보면 센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입니다. 수차례 많이 나왔던 사진들이 있어요. 뭐 어찌 보면 연예인 화보처럼 나오는 사진 등까지. 그래서 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부분이 많은데 24일 날 폴란드 대통령 내외 초청했을 때 웬일이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캡처했어야 되는데 이 사진을 캡처했어야 되는데 센터에는 양국 대통령이 있고 사이드에 대통령 부인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동안 나왔던 사진과는 완전 다른 사진을 좀 배치를 한 부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장 센터에 김건희 씨가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밀렸다. 옆으로 밀렸고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늘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은 변화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 하면서 맨 처음 내놓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비단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도 그렇고 뭐 정당도 그렇고 등등 할 때 보면 사실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PI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색깔이라든가 로고라든가 그동안 썼던 뭐 사진의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처럼 지금 이 정권이 정말 심각한 위기다라는 징후 사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을 때 이때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래도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보여주는 부분은 이런 PI가 아닙니다. 그 김건희 씨 지금 사진을 정면에 대놓고서 센터에다 해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씨 때문인데 그러면 이거를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정부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삐 처리를 할 부분인데요. XX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그냥 미미한 부분인데 이거를 저는 뭐 이거를 마치 최저 지지율에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PI까지 하면서 김 여사 공개 사진 구도도 달라져 이거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떠들고 있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 한가한 짓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PI 바꿨다라고 해서 언론에 풍겨가지고 이거를 기사 보도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윤석열 정부의 변화된 모습, 쇄신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윤핵관에서 대통령 포괄적 사과하고 김건희 씨는 서면 사과라. 이거는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윤핵관이 사실 무근이다. 윤핵관의 사실 무근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겠죠. 예. 이런데 이 무슨 PI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실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국민 목소리 귀 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한심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픕니다. 네. 뭐 오늘 지금 딱 30분 정확히 됐네요. 여러분들과 이제 월수 만났을 때는 제가 30분 정도 진행하고 정우진의 브리핑, 그다음에 다른 게스트분 왔을 때는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오늘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루님도 들어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보커스님, 서정현님, 하루님, 그다음에 김민수님 등 반갑고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암담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우진의 브리핑 같이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0월 28일 정우진의 브리핑 이제 마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상훈, 정종원의 끝장 토론 정말 국제 정치와 관련된 부분 정말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그다음에 어제 자민당이 2009년 이후에 과반을 실패한 일본의 총선 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0일이 되겠네요. 10월 30일 정호진의 브리핑은 약간 좀 바꿔서요. 금요일 날 진행했던 김병건 기자께서 수요일 날 이번에 출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저희가 살모사 프로젝트 관련된 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받은 글 유연비어 보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근데 일주일 묵히기에는 너무 아깝다. 대통령실의 살모사 프로젝트 이거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금요일 진행했던 부분을 수요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10월 30일 있을 정호진의 브리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환절기입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최근 들어서 저도 건강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지라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요. 10월 30일 정호진의 브리핑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